5분이면 여러분들의 인생도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익률로 증명하는 정직하고 신뢰 높은 방송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 고객님 TV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거래량이 한 400만 주 정도 터졌죠, 그죠?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더라. 제가 과거에 이 코스모 신소재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시총이 상당히 낮았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2차전지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건 좋은데 또 다시 한번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시총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사이 유보율은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 긍정적이지만요. 아직까지 적자는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른 2차 전지와 다르게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맞지만 이 시총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겠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BPS가 15,300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주가의 계류율이 거의 한 3배까지 있더라. 이거는 정통적인 제조업체와는 맞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국민연금이나 코스모화학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경영권을 지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뭐 굳이 이 회사를 갖다가 인수할 만한 매력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회사 자체가 시총은 높고 아직까지 흑자는 있지만 크게 매력적이진 않은 상황이다.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주요 생산 제품은 EV, ESS 등 배터리 주요 소재인 2차전지 양극 활물질 요것과 MLCC 공장에서 사용되는 이형 필름 등의 해는 토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두 가지가 거의 주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극 활물질, 이형 필름, 토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굵직굵직하게는 두 개로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매출액의 구성을 한번 보자고 하면은 양극 활물질이 73% 정도 차지하고 기능성이 23%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수익성은 거의 대부분 이 양극 활물질보다는 그 단가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능성 필름에 좀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동률 및 생산 실적 이런 거 보시면은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죠? 2차 전지 양극 활물질이 확 줄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줄었어요, 그죠? 여기에서도 거의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50% 줄었고, 여기는 지금 이게 잘못 쓰인 건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당 반기 동안 거의 나가질 못했다. 그럼에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 부분 여기 있는 기능성 필름과 토너가 어느 정도를 방어를 해주고 있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가동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62%. 그럼 요게 맞는 거겠죠. 아, 이거 끝났구나. 이 차활물질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30%가 요 가동률 요 정도만 보이면서도 버티고 있더라. 그래서 사실상 조금 다른 부분이 이 회사에는 이제 가능성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발음이 좀 좋지 않은데 어쨌든 그 2차 전지형 양극 활물질 산업 이런 걸 보시면은 뭐 전방 산업과 후방 산업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죠. 동방선장이 필요하지만 지금 캐즘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캐즘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1.2%면 사실상 고정 비용 자체가 한 98%도 같이 나간다는 말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까먹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기능성 필름 산업 요거 보시면은 여러 가지 IT 우리가 접하게 있는 거 이런 것들에 MLCC 인형 필름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뭐 토너 이런 것들로 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요 부분에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업 자체를 갖다 이쪽으로 좀 더 들이미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죠? 게시판 한번 보면은 코스모 신소재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적혀 있는데 공시 하나 나오고 내일 갭으로 241선 뚫고 상승 내 느낌 틀린 적이 없다. 이 느낌이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틀리면 절대 이런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선대인 대표님이 무조건 풀매수하라고 우주빔이라고 하셨어요. 아직까지도 이런 주식 인플루언서가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다가 해서 이 종목을 산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진행을 했던 모든 종목들, 그러니까 뭐 과거보다는 이만큼 올랐는데 지금은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내 잘못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과 똑같이 코스모 신소재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똑같이 남아들 수밖에 없는 거겠죠. 선대인 대표가 왜 이런 걸 다 하느냐? 제가 항상 세력지도에 있는 연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을 많이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모 그룹 로봇 사업 키운다. 코스모 로보틱스 상장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이 부분이 23년도에 진행이 됐던 이야기인데요. 세력지도 한번 보면은 여기 있는 리튬 플러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코스모 신세계, 코스모 화학도 뭐 리튬 한다라고 하고 지금 뭐 2차전지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코스모 화학, 코스모 로봇, 그다음에 조양 종합 물류 이런 것들 다 엮여 있는 것들이 요 리튬 플러스와 연관이 있었다는 거 과거 영상에서 제가 다 밝혀놨던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뭐 이거 외에도 뭐 엔캠이나 여러 가지 그다음 뭐 젠백스 이런 것들 보시면은 전부 다 추천하는 것들이 제가 세력 지도라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것들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값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던 전력도 있죠. 제가 그런 부분은 그냥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전체 시장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 흐름에서 주식 유튜버가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제가 오랜 기간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이 불법 리딩방과 그 다음에 비전문적인 전문가들이 리딩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이 알려주는 주식은 사실상 검증되지도 않고 인증받지도 못하는 투자법이 대부분인 투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기존에 있던 멤버십에서 추가 혜택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식의 정석, 기초편을 12주 동안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들 기존에 있던 대로 가입만 하시고 그냥 강의에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진지하게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한 달 6만 원, 그 다음에 뭐 등급이 높을수록 12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비용이 아깝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정말 투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공고드리고 싶습니다. 꼭 주식만이 여러분들에게 부를 증식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식을 잘못하면 여러분들 인생은 끝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어쨌든 간에 조금 반등이 나왔고요. 그죠? 얼마 전에는 5만 1,500원까지 갔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진 모습이 보여지고 있더라. 뒤로 한번 돌려보면은 요 박스권 지금 구간대에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그래서 요거를 강하게 뚫어주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요 두 번째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래에서 다시 한번 맴돌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더라. 매출액 자체가 여기 위에 올라오려고 하면은 2차 전지 활물질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뚫고 올라온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죠. 테슬라가 어떠한 뭐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테슬라가 2차 전지 쓰는데 여기 있는 코스모 신소재를 쓰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까도 보셨지만 1.7% 정도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더라. 상당히 심각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뒤로 돌려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거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주가가 상당히 낮았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2차전지 관심 받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23만 9,500원에서 4만 얼마까지 떨어졌다. 이러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0% 이상 손실이 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과정에서 배터리 아저씨와 뭐 아까도 얘기했던 뭐 선대인 그런 주식 인플루언서들이 여러 가지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그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수익 난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면은 이건 뭐 누구의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상 뭐 산 사람들 주식 사라고 뭐 어떻게 협박한 건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 고점에 올라갔을 때 과정을 알려줬으면은 이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과정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런 구간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이더라. 근데 다시 한번 여기에서 올라온다고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조금 더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코스모 신소재 아직까지 난신적자는 아니에요. 난신적자는 아니지만 상당히 지금 기존에 있었던 양극 활물질이죠. 이 양극 활물질이 비중이 높았는데 지금 가동률이 거의 없는 걸로 봐서 향후에도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가동률이 1.7%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적자가 아니라 흑자이다. 흑자이면은 향후에 이게 조금이라도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지금의 그 매출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매출액과 그 적정한 그 당기 순이익은 절대로 주가보다 낮은 게 아니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훨씬 더 주가가 낮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세력주도에 어쨌든 간에 공시를 통해서 엮여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더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뭐 여기에 영향이가 있느냐, 법률적인 문제가 있느냐 이런 걸 갖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흘러가는 부분에서 코스모가 기존에 몇십 년 동안 해왔던 화학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굳이 로봇으로 가겠다라는 거. 세력주의 로봇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저에게 이제 분쟁이 있었던 KRM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세력주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 실제로 준비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업을 갖다 진행을 하겠다.
공시를 한 다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의 변동폭을 일으키는 부분은 분명히 어떤 문제점을 초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지금 뭐 어떤 게시판에 누가 얼마나 올리겠다, 누가 얼마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종목은 살 가치가 없는 거고, 그나마 양극 활물질이 캐즘을 떠나서 조금 더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플러스적인 요소는 있겠지만 지금의 주가도 이미 이것보다는 훨씬 더 낮는 게 맞는데 고평가인 상황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언젠가는 크게 한번 당하고, 그 크게 한번 당한 것이 여러분들이 미래를 망칠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짜 사기꾼과 그리고 세력지도 종목만 하지 않으면 돼요. 수익률로 증명하는 정직하고 신뢰 높은 방송 펀드 매니저 몽견의 주식 고객님 TV입니다. 오늘은 이 스피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스피어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거에 이제 있었던 종목 중에 스피어라는 게 있었는데 세력지도 종목이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시가총액이 6,067억 원이고 매출액 보면은 이게 뭐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게 훨씬 낫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장난이 아닌 그런 회사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뭐 폭락 엄청나게 매출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더니 여기에서 갑자기 플러스가 됐다가 다시 한번 매출액 대비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회사고요. 재무제표 보면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BPS 자체는 증가를 했지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보시면 보유 지분이 40% 정도 가지고 있는데 상상인 저축은행 있죠. 상상인 저축은행 메자닌 위험한 그런 투자를 갖다가 즐겨 하는 그런 회사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회사 나오면은 사실상 좀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의 개요 보시면은 스피어 코퍼레이션은 우주항공산업에서 요구되는 고성능 특수화금을 소재로 공급을 하는 이렇게 공급만 솔루션 기업이래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었구나라는 거 뭐 아셨던 분들은 아실 거고, 지금 뭐 테마를 타기엔 아주 좋은 그런 거겠죠, 그죠?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거 완전 허당입니다. 제가 분석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주요 제품 및 서비스 한번 보세요. 우주항공산업 이렇게 한데요. 주요 사업인 우주항공사업에서 고성능 특수화금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회사 보시면 더 스페셜 메탈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기반의 세일즈 마케팅 자회사로 보험 상조 금융상품과 건강기능상품 운동용품 뭐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상 이거 연관관계가 전혀 없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 세력지도 종목이구나 라는 거 그냥 시작부터 알려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최대 주주가 그죠? 우주항공, 서플라이 공급망 이런 걸 안다라고 하는데 무슨 테슬라, 일론 머스크보다 더 뛰어난 사람입니까? 일론 머스크도 자율주행이랑 그죠? 전기차 이런 것들이랑 뭐 스페이스X랑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연관되는 것들은 지가 공부를 해서 알고 있지만서도 지금 이거 보험 상조는 무슨 말이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모 회사와 협력하면서 우주항공 복합물류 센터를 하는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대요. 돈이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죠? 적자가 이어지는데 이거를 가능하다고? 아니야. 지금 글로벌 서플라이를 갖다 내가 공급을 하니까 향후에 매출이 나고 분명히 이 회사는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부터 현실을 피하지 마시고 각오 단단히 하고 뒷내용 계속 보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디지털 AI 헬스케어 사업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연관관계 전혀 없더라. 그리고 뭐 건강기능식품 산업. 말이 됩니까? 뭐 우주인한테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우주 가가지고 네 건강 떨어질 수 있으니까 건강기능도 먹어라. 우리 자회사로 할게. 그리고 네 건강 나빠질 수 있으니까 스마트 의료기기도 하랴. 뭐 이렇게 식으로 가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원재료 및 생산설비 이렇게 보시면은 원재료의 강한 사항이 보시면 매입액이 461억 5,526만 원이에요. 26,000원이에요. 막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월에서 9월 그 정도 되는 거. 근데 매출 실적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우주항공 사업 및 특수화건 공급 이렇게 되어 있죠. 484억이더라. 아까 원재료가 얼마였죠? 460 몇 억이었는데 공급을 했는데 484억이야. 이거 매출이 남는 겁니까? 나머지들은 뭐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사업 자체가 있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수주 상황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수주 잔고가 어쨌든 435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더라. 490억 받고 지금 50억 납품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원가에서 매출액 남는 거 계산을 해보니까 5% 정도의 순 마진이 남습니다. 5%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500억에서 5% 남으면 얼마입니까? 1%가 5억이죠. 그럼 5%면 25억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로 뭘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수치라고 봐도 사실상 무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달러로 되어 있는 거니까 계산은 다시 해봐야 되겠죠, 그죠? 요 가격 수주 잔고에서 곱하기 5% 이윤하면은 대략적으로 245만 달러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인 1,440원 하면은 35억 3,399만 원 정도가 이익이 되더라. 이거면은 사실상 여러분들 이거 뭐 순이익 남는다라고 봐도 될까요?
안 남는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의미가 없는 거겠죠. 수주 잔고에서 이 정도라고 얘기하면은 사실상 지금의 추정치로 봤을 때는 해답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사실상 맞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거에 현혹이 되시면 안 됩니다. 뭐 향후에 원재료의 이제 가격이나 뭐 어떤 그 가공의 과정에 따라서 무언가 수치가 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율이다? 5% 이윤이다. 이게 끝인 거니까. 그럼 기대치 자체가 사실상 지금 6천억 원이 그 시가총액 가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차트는 제가 지금 보질 않아가지고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달아서 이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일단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보시면은 15억에서 38억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도 조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단기 대여금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런데 파생상품 자산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이 파생상품 자산이라는 거는 사실상의 뭐 어떤 뭐 그 공정가치에 대한 측정에 대한 부분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의 건전한 실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사실상 이거는 뭐 회계적인 부분에 오류라고는 볼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하여튼 정상적인 기업의 흐름은 아니다라고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시면은 매출액 역시나 나오지 않죠, 그죠? 적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고요. 전 분기에는 그래도 플러스였는데 이번 분기에는 아예 적자로 넘어갔더라. 그런데 누적은 그나마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죠? 재무제표 주석 보시면은 스피어 코퍼레이션이라고 라이프 시멘틱스가 이 회사의 사명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추가적인 공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5억 규모의 특수 합금 공급을 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5억짜리 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5억짜리도 5% 이윤이 남는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500만 원, 2,500만 원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거는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계약은 지난해 매출 대비해서 19.9676%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웃기고요, 그죠? 자, 이미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스피어 보세요. 업무 조합, 집행 조합원, 위드인 인베스트 이렇게 되어 있고 최대 주주가 하이볼 1호 조합이래요. 이름 자체를 갖다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은 부분은 아닌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자본이 100인데 여기 보시면 부채 총액이 400이더라. 4배 이상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제가 스피어를 봤을 때는 스피어 파워라는 이름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스피어 파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있죠. 뭐 SM1호 이렇게 배서플라이, 투비소프트 이런 것들 지금 거래 정지되는 거 제가 추적을 못해서 체크를 못해서 그런 건데 거래 정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IOK 뭐 초록뱀 리더스 기술 투자 이런 것들도 사명 변경 다 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거 이런 거 테라사이언스 리튬에 있던 거 완전 개박살난 것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랑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엮여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실 수가 있고 자, 라이프 시멘틱스랑 스피어 파워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스피어 파워의 주주가 스피어 코리아로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스피어 파워랑 스피어 코리아랑 뭐 연관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스피어 파워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아크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변경을 하고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 세력지도 한번 다시 다른 루트로 있는 거 정리해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KH 필룩스 여러분들 뭐 주식 하시는 분인 세력주 아시는 분이면 다 아시는 걸 거고 여기 보이시죠? 스피어 파워가 KS 인더스트리라는 곳을 갖다가 인수를 했었는데 여기가 상상인 인더스트리에서 사명을 변경한 거다. 아까 여기 최대 주주가 어디였죠? 스피어의 최대 주주가 상상인 저축은행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위드윈 역시도 여기 들어가 있고 세력지도 600 몇 개 중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스피어와 아크솔루션즈는 최대 주주가 엮여 있는 걸로 알 수가 있으면서 여기 초록뱀들 이렇게 엮여 있는 것들 그리고 이스트 게이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수의 세력들이 엮여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피어를 갖다가 최근에 누가 추천을 했더라? 뭐 선대인 소장이 추천을 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막 나오는 것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선대인 소장은 항상 보면 이렇게 있죠, 그죠? 우리 KH 필룩스 아까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죠? 요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스피어 파워와 얼마 연결이 되지 않은 요 상황이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KH 필룩스가 엔캠 중앙첨단 소재 등등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이걸 알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그리고 있는 세력 지도에 다수의 종목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것들을 우연히 그 사람이 계속 추천을 하거나 뭐 탑픽으로 잡겠죠, 그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마 그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뭐 피해를 주려고 그러겠어요, 그죠? 자, 게시판 한번 봅시다. 뭐 여러 가지 글들이 있네요, 그죠? 뭐 말도 안 되는 글들 정말 많은데, 자, 2026년 주요 항공 일정, 뭐 우주 항공 일정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 적어놓습니다. 이렇게 일요일 날 오후 1시 49분에 이렇게 적어놓을 정도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세력 알바거나 아니면은 진짜 이거에 물려가지고 답도 없는 사람. 아직 차트를 못 봤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은 뭐 답이 나오겠죠.
시비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뭐 시비 물량은 동네 똥개로 다 하는 거고 동네 똥개가 다 하는 건데 이런 걸 왜 사는 겁니까? 그죠? CEO는 어떤 인물이고 회사를 성장시킬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지 이거 전부 다 이거 100% 알바입니다. 제형 솔루텍 이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역시나 냄새가 낌새가 끼고요. 그죠? 자, 그분이 오신 걸로 봐서 단기의 고점으로 공부 아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EM텍, 중앙첨단 소재 아까 엔캠에서 보셨고요. 엣지 파운드리 이거 뭐 조만간 이제 영상 올릴 겁니다. 그리고 뭐 확신이 생겨 진입하셨더라도 손절라인 해달라. 몰빵은 극물이다. 세상에 누구도 당신 돈 벌게 도와주는 멍청한 짓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분 욕 먹으면서도 자기가 뭐가 잘못되는지 모르는 양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뭐 의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냥 진짜 모르고 그러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여러분들 믿든 말든 그런 마음대로 생각을 하시고요. 절대적으로 세력지도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지도 종목 중에서 유별나게 그것만 추천을 하는 사람들이 몇몇 보이는데 그건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이 될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주식 인플루언서들이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들만 추천을 해서 선의 피해자들 많이 남긴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다수의 실전 투자 대회 상위권과 다수의 언론 자문, 고등학교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신뢰도 높고 공정도 높은 펀드매니저 문견우의 주식고견의 TV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피드 차트를 한번 보면 와 이거 뭡니까 이거 이렇게 바닥에 있다가 이까지 올려가지고 한번 겪고 다시 쳐받고 우주 테마 타면서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네요. 이거 뭐 100%죠. 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죠. 아까도 보셨다시피 마진율 5%입니다. 그냥 와 여기 지금 22,402원 원래 라이프 시멘틱스였을 때 AI였죠. 제가 우리나라 AI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로봇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우주 항공 섹터도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출발선 자체가 이미 골리앗들이 있는 거에다 다윗도 아니에요. 그냥 난쟁이가 가가지고 주먹질 하는 건데 자본도 안 되고 기술도 안 되고 인력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세 개만 벗어나면 되는데 요거 라이프 시멘틱스도 AI 한다고 까불었다가 개박살나고 여기에서 회사 유지가 안 되니까 이제 뭐 적절한 곳에다 팔아 넘겨가지고 소문 타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주항공에 납품하는 건 맞는데 지금까지는 5% 정도의 순마진율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3분기에 매출 자체가 또 박살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구조대 열심히 출발하고 있고 바보들이 싸움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쨌거나 저는 이런 종목 절대로 안 삽니다. 여러분들이나 뭐 우주항공에 대해서 우리나라 뭐 희망을 가지고 하시는지 마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 방송을 보시는 현명한 투자자들은 절대로 이런 종목에 특히나 세력 종목에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탈출은 지능순이고 투자도 지능순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야 스피어 진짜 난신적절 종목이죠. 여러분들 지금 뭐 흑자 잠깐 돌아왔다 하더라도 분기에 다시 한번 적자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난신적자입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 정도의 마진율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대규모 계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의미는 없는 거고요. 신규 계약 자체가 5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 5억에서 순마진율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두 번째, 세력지도 종목이다. 세력지도 종목 무조건 피하면 됩니다. 원래는 제가 봤을 때 스피어 파워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스피어 코퍼레이션 한국 그것 코리아도 엮여서 우주항공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크솔루션즈라는 이름 바꾸면서 그냥 망했죠. 거래 정지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뭐 움직일 가치가 없는 그런 회사라서 라이프 시멘틱스라는 그 한계 기업을 갖다 끌고 와가지고 인수합병 흔들면서 이렇게 스피어란 이름으로 지금 주가 변동을 주고 있는 건데 뭐 게시판에서 다 알고 있어요. 뭐 CB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추천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하면 안 되죠. 특히나 뭐 수많은 3년 동안의 전력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많은 피해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이 얘기하는 걸 갖다가 굳이 이거를 한다고 뭐 불법적인 요소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뭐 칼 들고 샀냐 뭐 칼 들고 사라 이렇게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돈 주고 그냥 이 방송 막 시간 내 가지고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듣고 여러분들 스스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능을 쌓아야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다 보면요. 원래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말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지지 않는 말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저처럼 차라리 영상에서 사지 말아야 될 것들만 올리고 돈을 합리적으로 받고 그냥 사야 될 것들은 파세요. 팔고 나서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피해간다라고 하면은 책임지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주식 전문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주식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그런 시세를 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그걸 갖다가 뭐 이렇게 또 뭐 자기 이익을 챙기는지 아닌지 뭐 저는 알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흐름은 아닌 종목들을 많이 추천을 한다라는 것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력지도 종목만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력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지켜드리는 1타 강사 펀드매니저 문견의 주식고객님 TV입니다. 오늘은 엣지파운드리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어저께 그 스피어라는 종목을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다음번에 엣지파운드리 이거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역시도 뭐 선소장이 이제 추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종목 분석을 요청하는 건데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 불법적인 거 하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팩트 부분만 공시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1252억이고 1000억 부근에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사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스피어도 뭐든 간에 뭐 어쨌든 작전 비스무리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만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올라가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낮다는 거 별로 좋지 않고요. 거래량 뭐 그다지 서지 않았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빨간 색깔 투성이죠. 난신적자만 하지 마라. 난신적자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사람은 실력이 없다라고 봐도 무관한 거예요. 왜냐? 흑자나 두고 누가 적자를 갖다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은퇴 자금으로 무언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왔어요, 저를 위해서. 제가 은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 자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장사 잘 되는 곳에 가가지고 치킨집 열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죠? 치킨집 이거 지금 적자투성이에다가 인테리어 다 부서지는데 이거 사세요. 여기 지금 곧 무슨 뭐 전철 같은 거 들어옵니다. 땅값 오릅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겠어요. 당연히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적자를 이야기하는 전문가는 사실상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되게 애매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BPS 자체는 상승하고 있지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보이좀 보시면 하나 시스템이 있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엣지파운드리의 AI 코어비즈 이렇게 해서 뭐 16% 정도밖에 없다. 시가총액이 낮은데 대주주가 240억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사실상 뭐 매력이 그게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사업의 개요 한번 보시면 당사는 센서 전문 기업이래요. 그래서 인쇄전자, 전자기기, 뭐 열영상 적기술 이런 걸 한답니다. 하나 시스템은 적외선 열영상 카메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급 계약하면서 지분이 들어왔다라는 거 되어 있는 거겠죠. 자동차용 센서 사업은 미래 자동차 산업이 뭐 스마트카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적자 회사에서 사실상 뭐 R&D 비용이 크게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제품 등의 서비스 이렇게 보시면은 SLS 요 부분이 26%로 좀 많은 건데 뭐 전자시 인덕티브 뭐 스탑 램프 스위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자동차 뭐 그런 관련된 제어를 하는 그런 건가 봐요. 해서 의미 없겠죠. 적자가 난다는 거는 제조업으로서의 매력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쟁력 자체가 기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단가 후려치기로 나온다라고 봐도 별 문제가 없겠죠. 단가를 후려치지 않으면 매출액이 나올 건데 매출액을 갖다 제대로 받으면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그런 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 경쟁력을 찾으니까 적자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 및 가동률 이렇게 보시면은 보세요. 25%, 66%, 94 뭐 이렇게 있는데 이 94 하나를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데 여기가 전체 매출에서 25%밖에 차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적자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매출 및 수주 상황 이런 것도 보시면은 내수 부분에서 조금 더 있긴 한데 뭐 꾸준한 거고요, 그죠? 나머지는 뭐 그다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보다 매출액이 조금 더 감소할 가능성이 크더라라는 거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엣지파운드리 역시도 세력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휴림 에이텍에서 JK 위더스라는 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들어왔던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언제? 24년 3월 18일부터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릴라이언스 조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오션 인더블유 이렇게 되어 있어. 오션 인더블유 누구죠? 초록뱀 관련된 것들, 초록뱀 관련된 투자 사모회사들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들이 들어왔다가 지금 회사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변동성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 절대로 불법적인 요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페이스 인베스텍이라는 곳에서 여기 있고 이화전기공업이 여기에 있는 뭐 최대주주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력지도 한번 보면은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엣지 파운드리가 원래 트루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 자체가 상당히 힘들어지니까 사명을 이제 변경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주가의 변동성을 주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 종목들이 여기 있는 파란 색깔들처럼 전부 다 거래정지 상장 폐지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엔캠이 있네요. 그죠? 항상 보시면은 그 선대인 소장이 이제 얘기를 했던 종목들 엔캠, 그다음 뭐 엔캠이 엮여 있는 거 다 아시겠죠? 뭐 광무, 중앙 첨단 소재 이런 것들 다 이런 곳에 엮여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산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지키셔야 되고요. 그 사람이 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든 말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변명의 뿐인 겁니다. 결국 투자의 최종 선택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똑한 만큼 여러분들이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리석음은 언제나 불행을 불러오고 똑똑함은 행운을 불러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불필요한 채널 보지 마시고 제 채널 보시면서 행운만 가져오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여러분들께서는 다수의 실전 투자대회 상위권과 다수의 언론자문 그리고 고등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 신뢰도 높은 펀드 매니저 문견우의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엣지 파운드리 차트를 한번 보면은, 와, 이거 뭡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한번 변동성이 있었고, 요 구간대 2,500원이거든요? 2,500원인데 올해 2월 달에 거의 한 20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200% 상승한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80%를 단 6개월 만에 떨어졌네요. 이런 세력주를 갖다가 추천을 하는 거는 사실상 뭐 이해는 되지 않지만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를 뭐 듣고 산 사람들은 뭐 뇌가 있거나 없거나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결론은 마이너스 80%다. 여기에서부터 뭐 최근에 추천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조금 반등 나왔으니까 니들 먹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음은 불행을 불러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어리석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로 한번 돌려볼게요. 뒤로 돌려보면은 아까 여기가 고점인 줄 알았는데 뒤에 보시면 여기 2014년도에 1808원을 찍고 단 한 번도 이 구간대는 오지를 못했다. 이 구간대에 물려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뭐 거의 낙동과 오리알과 뭐 좀비 때 이런 식으로 남아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거래정지되면서 감옥까지 갔다 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거래정지 상장에서 거래정지 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감옥 갔다 와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것과 똑같다. 감옥 갔다 왔으면 갱생을 해야 되는데 갱생을 하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차트가 엉망으로 부서지면서 각종 이슈에 시들리고 여러분들이 자산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엣지 파운드리 이거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뭐 알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잘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무리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는 팩트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엣지 파운드리 사실상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뭐 누가 100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저는 이런 걸 용납을 할 수 없는 초천 종목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말 그대로 난신적자다. 난신적자. 말 그대로 제가 난신적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분들에게 추천했다고 칩시다. 저는 구독자분들 등에다가 하나하나씩 칼을 꼽는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말을 했던 것과 전혀 다른 형태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거겠죠. 뭐 그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뭐 리스크가 줄어드는 그리고 전망이 밝은 그런 종목을 갖다가 구글 멤버십을 추천해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번에 제가 이런 적자 종목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구글 멤버십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말도 못 지키는 앞뒤 다른 모순적인 인간인 뿐인 겁니다. 그냥 내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허무맹랑한 나팔 부는 사나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절대로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절대로 매수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가 변동성만 보고 뛰어들어가지고 뭐 나는 도박하겠어, 뭐 단타 치겠어 이런 사람들 있다라고 하시면 그분들 그냥 잘 되시길 빌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잘 되는 꼴을 못 봤죠. 왜냐하면은 한 번 정도는 모두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 종목이 될지 다른 종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이 될 확률도 사실상 80% 이상이다라는 게 저희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2월 달에 이번에 1월에 샀던 사람들이 그죠? 아까 뭐 한 2,500원에서 5,000원까지 올랐잖아요. 그럼 여기서 2,500원 사가지고 5,000원 판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5,000원에서 지금 1,000원까지 마이너스 80%나 난 사람이 많을까요? 당연히 여기 있는 사람이 많겠죠.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요 한 번 지금 시작이 되는 걸 수도 있겠다. 3월달이 되면 이제 거래정지, 상장폐지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재밌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목은 절대로 사시면 안 되고 주식 인플루언서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고 사셔야지만 되는 거고 그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초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은 지금 문견의 구글 멤버십에서는 12주 과정의 기초 강의를 추가 혜택으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투자하실 자금이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선택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 경험이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공신력이 있는 펀드매니저 문견의 구글 멤버십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스터디 클럽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를 늘려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엣지 파운드리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 기대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 역시나 세력제도 종목이고 역시나 안타깝다라는 말씀 남겨드리고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추천해드리지도 않고 사지도 않는 종목이다 라는 말로 마무리 지을게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따라만 하시면 절대 지않는 도전